이슈의 크기도 크고 긴 건 뭐가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정말 고민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 시장에는 딱 세 가지가 남더랍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도 잘 견디고 잘 오를 수 있는,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1번 코로나, 2번 미중무역 전쟁, 3번 남북경협주. 이게 지금 보이는 세 가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숫자 1번입니다. 이 이슈들은 크기도 크고요. 이슈가 짧지 않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은 터질 때마다 헤드라인 뉴스를 싹 다 먹는 이슈들이에요. 그죠? 이 종목들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로 볼 것도 있긴 해요. 지금 단기로 당장에 볼 만한 거 뭐 있죠? 이번 주 제가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추천드렸던 게 뭐였어요? 정책주 단타 쳐봐도 된다 설명드렸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 정부 정책주, 뉴딜 정책.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이건 아니면 5G 종목들이건 단기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요거는 거의 끝났고요. 조정 받아야 나중에 한 지금부터 최소 못해도 한 2주 가량은 조정 때려야 그때부터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2주 정도 뒤에 보세요. 뉴진 정책 관련 종목들은. 알겠죠? 그 이후에도 몇 개 튀어주는 거 있을 텐데 뭐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 자리에선 단기 파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나오니까. 어, 뭐 갑자기 돌연변이 같은 종목들 한두 개 튀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돌연변이 보고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실 거예요? 뭐가 수익의 확률이 높을까요? 무조건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 나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연변이 바라지 마시고 큰 흐름 보시면서 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나 더 볼 만한 거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뭐? 대선 테마주 가겠다. 대선 테마주. 아까 전에 진양화학 조금 더 갈 겁니다. 좀 더 갈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련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미 말씀 다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비중을 채우면서 찍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은 딱 세 개가 있다. 코로나, 미중무역전쟁, 남북경협주. 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본격적으로 다시 강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이래야 우리가 전에도 항상 이런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에 돌발 악재가 떴고요. 시장의 돌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은 많이 흔들린 적도 많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린 와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좋은 전략들을 제시해드리면서 수익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전략들을 채워나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확실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슈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고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폐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폐쇄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죠. 확진자 숫자는 늘어나, 치료할 사람 많아, 진단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번에 날아간 종목 뭡니까? 다시 멈춰 있다가 날아가기 시작한 종목 뭐죠? 시젠입니다. 멈춰 있었던 시즌이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이슈고요.
예정이 실적 호재 뉴스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실적 호재 뉴스가 아니에요. 이미 실적 호재 뉴스는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더 퍼지니까 하루에 뭐 6만 명씩 확진자 나오면 하루에 여러분들 뭐 몇십만 명씩 지금 전 세계에서 검사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할 키트가 필요하겠죠. 키트 관련 기업들이 쭉쭉쭉쭉 날아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추가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차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관련 정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요즘에 미국 정부에서 이거 치료제다라고 하면서 뿌려주는 거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치료제입니다. 하면서 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강조해 주고 싶어 하죠? 렘데시비르를 공식적인 치료제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공식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했나요?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다? 채팅창의 숫자 1번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오긴 할 건데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아예 없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조금 있는 걸 과장할 수는 있겠지. 지금에는 렘데시비르를 하는 건 이겁니다. 공식적인 치료제가 될 만큼의 엄청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렘데시비르를 왜 자꾸 이렇게 치료제로서 등극을 시키고 싶어 하느냐? 트럼프 정부가 왜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왜일까? 왜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제대로 치료제 같지도 않은 걸 치료제라고 내세우면서 렘데시비르를 찬양하고 있지? 대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대선 전 11월 전까지 치료제 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채팅창의 숫자 1번입니다. 11월 전까지 치료제 나오는 분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듣고 그냥 바로 입력하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11월 전까지 치료제가 안 나오는 분위기다. 그러면 새로운 치료제 계속 나오겠죠. 저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에 신규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제1약품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보여주면서 급등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자리는 어디죠? 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정방에서도 공략을 했죠. 전부 다 큰 파동을 먹진 못했지만 요 자리를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때렸어요. 그죠? 좋은 수익 실현을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죠. 근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료제 이름 뭡니까? 최근에 치료제로 한번 급등했는데 추가로 더 안 간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재료는 셌고요. 수급도 셌습니다. 굉장히 좋았어. 덱사메타손입니다. 종목 이름은 신일약품, 신일제약. 여러분 얘가 저는 좀 더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 얘는 저가 부근에서 박스권 저가 부근이 오면 찍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숫자 1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찍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런 걸 잡아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전형적으로 지금 몇 번 자리 들어갔죠? 차트상 기법상 1번, 2번, 3번 자리 중에 몇 번 자리 들어갔죠? 그죠? 급등 뒤 눌림목 횡보 나오다가 급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제일 약품 또한 어떤 그림입니까?
급등 뒤 눌림목 횡보 나오다가 급등 나오는 그림이었죠. 코로나 계속 퍼지고 있죠. 11월까지 제대로 된 치료제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임상 일정 따라서 신일제약도 단기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가 더 안 빠지고 제대로 지지 자리 만들었으니까 종목 차트 자리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들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제는 반드시 봐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으면 알겠어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EDGC 뭐 이런 종목도 과거 뭐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갔던 종목 나오는데요. 전 얘는 확률이 높다고 설명드리 못 드릴 것 같아요. 얘는 잘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잘 가면 작업을 잘해서 잘 가는 거야. 세력 작업을 잘해서 잘 가는 거지. 이슈가 너무 좋아서 잘 가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신일약 제약이 좀 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종목들은 아직 주가가 많이 간 편이에요? 안 간 편이에요? 주가가 아직 많이 간 편입니까? 안 간 편입니까? 다른 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신풍제약? 저가 대비 몇 퍼센트 갔는지 아세요? 이런 종목들은 저가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급등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야? 500% 올랐어요. 이건 너무 고가야. 그러면 신일제약? 얘가 갈 만한 명분이 있나요? 재료도 있고요. 신규 치료제 전에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주가는 아직 낮습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메리트 있나요? 메리트 있나요? 신풍제약을 열심히 매매하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고가니까 이제 그만 매매해야지 하다가 이제 저가 종목을 찾을 때 다시 또 다른 치료제 종목을 찾을 때 이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치료제, 이런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에 몰렸던 수급들이 이런 종목들로 다시 몰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요즘 이걸로 왈가왈부가 많아요. 왈가왈부가 많아. 전문가님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요. 진짜 가는 거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제가 심각하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미국 정치국원 신장 당서기 인권 탄압 이유로 제재. 미국, 중국, 신장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고위 관리를 제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신장 지역의 중국 공산당 간부 3명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비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제재 대상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인 전취 안궈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 인물은 2017년 중국 공화당 지도부인 정치구원의 25인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먼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죠. 그죠? 먼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막고 있어요. 주요 정치 인사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거입니다. 지금 미국은 은행 규제에 들어갑니다.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채팅창의 숫자 1번입니다. 은행 규제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못 가도록 합니다.
자금들이 중국에 쏠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금이 쏠리지 못하게 만들면 중국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왜 자꾸 왜 왜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대답이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하고 싶어 하는 포지션이 뭐냐면 중국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피해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무슨 소리 이해됐어요? 피해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피해자를 하고 싶어 하냐? 전에 같이 대들고 관세 부과하고 했다가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밟혔습니다. 한 대 제대로 맞았습니다. 어퍼컷 탁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싸워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오히려 규제를 더 넣을 명분을 만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부터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중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앞에서는 살살 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살살 기기만 하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살살 기기만 할까요? 정말 얘네가 가만히 있을 생각으로 진짜 가만히 있는 걸까? 아니죠. 가만히 웃으면서 가만히 맞고 있으면서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결국 통과됐나요? 됐나요? 시위대 작살 내고 있나요? 시위대 작살 냈나요? 그죠? 시위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채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말을 정말 들은 적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고 미국의 의견 받아들이고 협상한 적, 내용 나온 적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움츠리고 있는 거죠. 움츠리다가 터질 시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먹기 때문에 슬슬 중국이 본색을 드러낼 만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라고 보여지냐면 9월 전후, 정확히는 8월부터 9월 달에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9월에 뭐가 있기 때문에? 9월에 G7이 있죠. G7이 왜 모인다고 설명드렸죠? 중국 왕따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중국이 수출로 못 먹고 살게 하고 싶어요.
중국이 생산국가로서의 혜택을 못 누리고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싶어서 G7을 엽니다. 누가? 미국이. 자, 그럼 볼게요. G7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안 그래요? 중국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대로 쳐맞을까요? 미국도 지네 편을 모으고 있어. 미국도 편 모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편 모으기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왜 이번에 한국한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한알령 해제 같은 걸 만들어줬죠? 딱 하나밖에 없죠. 너네 우리 편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한알령 해제를 풀어준 것도 아니야. 뭐야? 우리나라한테 간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딜 들어온 거죠. 너네 우리나라에 물건 팔고 싶으면 내 편 하자. 편 만들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편 만들기가 진행되고 나면 본격적인 배틀이 시작될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채팅창에 숫자 1번입니다.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고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이슈가 막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고조 안 돼요. 지금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홍콩 보안법 통과되고 준비야 이거 준비 단계. 관련된 종목들 크게 갔어요 안 갔어요? 솔직히 이거 이슈 크기에 비해서 적게 갔죠. 많이 안 갔어. 저 우리 여러분 말씀드려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 안 갈까요? 이제 끝날까요? 아니죠. 이거 잡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관련 종목 좀 잡아야겠어요? 매수 좀 해놔야겠어요? 괜찮겠어요? 그죠?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더 터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으니 이미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으니 여러분들은 관련된 종목들을 찍으셔도 좋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서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근데 좀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남북경협주 오늘 슬슬 김여정이가 말 바꾸기 들어간 거 뉴스 보신 분? 김여정 말 바꾸기. 말 바꾸기 보셨습니까? 말 바꾸는 거? 아, 우리가 미국의 심기를 막 거스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우리가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해되셨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제 슬슬 뭐 들어가고 있어요? 협상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협상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비핵화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네 그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와 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거 김여정 믿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김여정 믿고 투자할 수 있어요? 김여정 믿고 투자할 수 있어 없어? 까놓고 말해서 큰 흐름이 그렇긴 한데 김여정을 믿고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이야. 주식에는 고정 이슈 정도가 있어야 돼. 고정 이슈. 일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일정을 만들어야겠죠. 최근에 남북경협
이슈가 더욱더 주목받으면서 급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대하차이가 급등한 이유가 뭐죠? 실제 정의연방에서 쭉 급등할 때 먹어버렸죠. 단기 급등도 먹고 추가 급등도 먹었죠. 이런 자리에서 20% 자랑들이 수익 실험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비중 확 갖다가 찍어가지고 먹었죠. 이런 자리에서 100만원, 200만원 수익 실현이 나온 자리 수익 실현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비건이 오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누가 임명됩니까? 비건이 오는데 오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주가가 올라갈 때 누가 임명된다는 썰이 돌면서 주가가 이렇게 16% 급등했어요. 이 금요일날 저번 주 이인영 박지원 맞습니까? 맞아요? 이인영 박지원 내정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자, 그럼 제가 뭘 보자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얘네 혹시 모르잖아요? 괜찮을 것 같았던 사람도 청문회에 앉았더니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까지 확인하고 가자. 청문회까지 확인하고 가자. 청문회 확인하고 가자. 라고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죠? 청문회 통과되고 나서 해도 나쁘지 않다. 청문회가 통과되고 나면 이 인물들이 통일부 장관에 앉아서 뭘 할까요? 이인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요. 이 청문회는 지금 현재 통합당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단을 발족한다. 언제? 10일 날짜에. 오늘이죠. 오늘 발족을 하고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마 이번 달 안에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보험을 깔고 가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큰 그림상 역시나 이슈가 존재하고 이슈가 메인 이슈에 갈 만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된 이슈들 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 남북경주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다 날아가고 있는 자리입니까? 눌림목 자리입니까? 제가 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건 다 무슨 자리죠? 어떤 자리죠? 어떤 자리죠? 맞습니다. 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는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죄다 날아가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의 종목이 아니라 딱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까? 다 눌리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